안녕하십니까, 코인카페입니다. 11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오전 11시 39분이네요. 오늘 아침에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오늘 차가 막혀서 듣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담 전화가 또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방송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저께 일단은 상승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저께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전화 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보는 뉴스에서 지금 11시? 11시 이때쯤에 트럼프, 즉 시진핑이 한 말이 중미 관계 긍정적 모멘텀 유지, 이런 기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실시간 뉴스로. 중미 관계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요거 시진핑이 한 얘기예요. 트럼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진핑이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로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추가적인 뉴스고, 어저께 실시간 뉴스로 이제 시진핑의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큰 폭으로 움직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더리움 3,000, 비트코인 9만, 요거는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제가 15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15분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보는 패턴, 상승 패턴이 나왔다, 이 말씀도 드려봤는데, 그러면서 일단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뉴스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뉴스가 상승장이 큰 상승이 나오든 큰 하락이 나오든 오히려 뉴스는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다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 연준 월러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 지지, 노동시장 우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요약을 읽어보면,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노동시장 약화를 이유로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며 내년부터는 경제 상황에 따라 회의별로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 내 의원들 사이 이견 차이로 내부 논쟁이 격화되고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합의 중심 운영 방식이 약화되며 의사소통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투표권이 있는 11명 중에 6명은 중립, 5명은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결정은 파월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금리 중립 동결 이쪽으로 지금 일단 연준 의사들, 연준 의원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다인데, 저는 솔직히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근데 시장에서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좋지는 않다. 차라리 시장에서는 금리 발표 전까지 동결을 얘기하고, 막상 동결이 나왔을 때 충격이 없고, 거기다가 인하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서프라이즈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좀 당장은 조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뉴스가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금리를 발표를 하고 충격이 없어요. 동결을 모두가 예상했는데 동결이 나오면 악재 소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금리 동결을 이야기했고 금리 인하가 나왔다, 그럼 서프라이즈 상승, 빅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금리 인하 지지자들이 괜히 쓸데없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시장에 도움은 안 됩니다. 지금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런 얘기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금지령 무색 중국 비트코인 채굴 세계 3위로 반등, 제가 말씀드렸죠. 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시켰지만 진짜 금지시킨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홍콩을 통해서 받고 있고, 허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홍콩이에요. 뭐 하나의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채굴 역시도 뭐 세계 3위로 반등이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반등이 아니라 원래 2위, 저는 3위가 아니라 2위 정도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중국은 지금 어때요?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밀고 있고, 중국은 그 반대급부로 금을 모으고 있어요. 중국이 원래 금을 좋아하는 나라인데요. 예, 금을 뭐 사상 최고치로 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달까지 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금 가격이.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상품. 예.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는 화폐는 아니다. 예. 이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금, 미국의 비트코인. 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동산이죠. 예. 답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예. 뭐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부동산 답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시대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언제까지 갈 건데요. 예. 일본은 이미 끝났고, 중국이 우리나라, 그 다음 중국인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 부동산을 아직도 부동산 이러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정도야 뭐 가격을 막론하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로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결국은 뭐냐? 결국에는 현물이다. 예, 이 말이에요. 예, 상품이다. 예, 화폐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금, 미국의 비트코인. 예, 그러면 전 세계는 이 둘 중에 하나로 재편될 거예요. 근데 금은보다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중국은 뭐 비트코인을 배척한다고 했지만 홍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예.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뭐 지난번에는 AI 그리고 이더리움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뭐 화폐 쓸데없는 화폐, 예. 그리고 쓸데없는 부동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금리 인하 이거 중요하지 않다. 예. 금리 인하 기대감 저희한테는 도움되는 거 아니다. 예. 이 말씀드리고, 오히려 동결 이 얘기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세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우리한테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동결이 나와도 충격이 없게끔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고, 자, 9만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는 상승이에요. 네, 거래량이 붙지 않는 상승이기 때문에, 자, 15분 봉으로 바꿔서 봅니다. 자, 제가 어저께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거 제가 되게 세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어저께 되게 세게 그려드렸잖아요. 이거 상승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서 다시 집어드렸는데, 그리고 어저께 또 말씀드린 게 또 뭐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거. 자, 여기서, 자, 하락이 일파가 나왔으면, 자,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예,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다 붙여야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85K 중반 나옵니다. 예, 85K 중반 찍고 바로 반등 나와버리죠, 여러분. 자, 싼 고점 찍고 밀렸다가 85K 중반 찍고 강하게 반등 나와버리잖아요. 제가 커뮤니티로 어저께 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국 시진핑 발언 나오는 11시에 커뮤니티로 보내드렸어요. 예. 시진핑 발언 뉴스 커뮤니티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보셔야죠. 자,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 하락이 어디서 끝날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끝나거든요.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87K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87K, 얘가 87K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자, 상승 파동을 그대로 갖다 붙였을 때, 자,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90K.
9086. 예, 여기까지 떨어지죠. 좁혀볼까요?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자, 91에서 90713에서 91K까지. 예,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한 번의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이 나와서 90K 부근을 한번 돌파하는 척을 하러 갈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이 상승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승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분봉 말씀드리는 거고 4시간봉 보면은 4시간봉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하락이 쉬지 않고 나온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왔다라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80K까지 떨어져서 아주 속상한 상황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나오고 올라준다 그러면 땡큐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니고, 자, 여기서 다시 바닥, 이 저점을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위험해요. 우리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바닥으로 가면 지금 어디예요? 이게 반등이 나왔다가 밀리는 자리가 85K를 다시 깨잖아요. 85K를 다시 깰 때부터는 상승이 나왔다가 85K 밑으로 다시 밀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뭐 반등하는 척 이렇게 85K에서 다시 반등하는 척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길게 흐름을 이어갈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90K 부근까지 한번 밀어붙일 것이다. 90K까지 밀어붙이고 다시 하락이 나올 건데 85K 부근에서 혼돈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12월에 금리 발표 전까지는 좀 혼돈의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발표를 시점으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상승 기대는 그때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상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밀릴 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다시 이제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상승이구나 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또 막 샀어. 거기서 밀려버리면 멘탈 완전히 털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상승은 상승이야. 90K까지는 비트코인 90K까지는 갈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갔다가 다시 한번 밀리겠구나. 다시 한번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상황 아니에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좀 좋은 상황이 다시 연출될 건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초치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상승이야 이랬다가 다시 꺾였을 때 실망을 하면 2배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나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요 시절만 잘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가 늦게 시작하고 또 아침에 또 정신없이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잡코인들 매매할 타이밍 아닙니다, 여러분. 잡코인들, 펌핑 나오는 코인들 이런 거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중형 코인들, 지금은 중형 메이저 코인들 있죠? 중형 메이저 코인들만 잘 매매하셔도 큰 수익, 기대하시는 수익 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잡코인 매매하는 타이밍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잡코인 매매하는 타이밍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잡코인 매매하는 타이밍 아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